안녕하세요. 적폐와 미래다 비하인드 TV입니다. 오늘 송파 미래 리슈빌 특별 공급에 대한 경쟁률이 나왔죠. 다자녀는 23대 1, 노부모는 36대 1 정도로 좀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는데 과연 이 수치가 의미 있는 것일까? 라는 퀘스천이 들어서 좀 급하게 영상을 좀 제작을 해봤어요. 경쟁률이 나오고 나서도 사실 톡방이나 뭐 여러 군데 반응들이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좀 재미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과연 북일해가 계속 돋보일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좀 엑셀로 자료를 준비를 해봤고요. 뭐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톡방 통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있는 수치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밑에부터 한번 같이 보실게요. 북일의 힐스테이트 그리고 위례 류시빌에 대해서 최근에 진행되었던 두 군데 북일의 물건이기 때문에 단순 비교가 되겠죠. 특공에 대한 경쟁률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큽니다. 뭐 적게 봤을 때는 뭐 3배, 많게 보면은 뭐 4배까지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결론적으로 의미 있는 수치는 통장에 몇 개 들어왔냐로 봐야 돼요. 근데 힐스테이트는 당해가 하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이 기타 지역으로 포함이 되고요. 위례 리슈빌은 서울이 당해입니다. 그래서 서울끼리 비교를 해야지 맞아요. 단순하게 힐스테이트가 좀 더 통장 수는 많이 들어왔죠.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경쟁률은 차이가 큽니다. 이렇기 때문에 경쟁률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특공에서는. 왜냐하면 특별공급은 경쟁률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유효한 수요가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그 사람들을 줄 세우는 거예요. 공급 수량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공급 수량이 몇 개인지 그런 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고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수요와 실수요자 층이 들어오느냐, 유효 수요에 가깝죠. 그런 분들이 들어오느냐를 좀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북일해, 같은 북일해인데 오히려 위례 리슈빌이 유효 수요자는 좀 더 작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북일해가 계속적으로 좋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퀘스천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특별공급에 대한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은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진행됐던 청량리 두 물건으로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경쟁률을 봤을 때는 뭐 왔다리 갔다리 뭐 크게 뭐 차이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반 공급은 사실은 해링턴이 5구 타입은 좀 더 많이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좀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효한 숫자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단순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좀 불필요한 거를 좀 지워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통장 개수가 들어온 것만 단순하게 비교를 했는데요. 청량리 물건 두 군데 다 9억 미만으로 떨어지는 부분들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야 특별 공급이 또 진행이 될 거고요. 결국엔 비슷하죠. 수도권도 수량이 비슷합니다. 이 얘기는 즉슨 청량리에 해당하는, 서울권에 해당하는 9억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물건에 대한 특별 공급에 대한 유효 수요가 비슷하다. 한 400개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경쟁률이 왔다리 갔다리 하지만 그건 크게 의미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초반에 그 비교를 해드렸던 그 힐스테이트와 위례 리슈빌에 대한 그 통장 개수를 좀 단순하게 비교를 해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같은 입지, 비슷한 입지, 그리고 비슷한 분양가에 대해서는 특별 공급에 대한 유효 수요자는 비슷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따로 준비를 한 겁니다. 근데 단순하게 위례 리슈빌에 대한 서울에 대한 유효 수요가 청량리와 비슷하죠. 9억에 대한 분양가가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은 결국에는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라는 포인트를 좀 비교해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북일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위례 리슈빌보다는 좀 2배 가까이 되는 수치가 나왔어요. 이거는 뭐 수도권도 동일하게 비교가 되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전체 공급수도 중요하고, 그 북일의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전 타입에 대해서 특별 공급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가 약 2배가량의 차이가 나는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는 비례해서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효한 수요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도권 물량에 대해서는 청량리 부분과 북일에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TO가 지역별로 조금 쪼개져 있고 좀 더 유리해요, 수도권이.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에는 비율상으로는 거의 비슷하죠. 북일의 1스테이트와 위례 리슈빌에 대한 통장 유효 수요는 비슷하다. 반면에 눈에 보이는 경쟁률은 3배 가까이 난다. 이 부분 가지고 계속 로또가 진행이 된다라는 판단은 좀 착오에 가깝다. 또는 착시 효과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공급은 사실은 해링턴이 좀 더 높게 나왔죠. 이 부분은 공급 세대수가 아니라 공급 평형이 5구 타입이 끼어있기 때문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세대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타입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분양가가 낮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수의 일반 공급, 송장이 들어왔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같은 84 타입만 비교를 했었을 때 해링턴이 2200개 정도 들어왔고 한양 수자인이 약 1700개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오차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일단은 위례 류시빌에 대한 1순위에 대한 통장을 제가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잡아봤어요. 결론적으로는 경쟁률이 248대 1, 맥스로 잡았을 때입니다. 정도까지 나올 거다라는 걸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사실 맥스로 잡은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했을 때 힐스테이트가 62대 1 정도 나왔는데 어마어마한 수치가 차이가 나겠죠. 그럼 이 경쟁률 보고 또 사람들은 또 착각할 거예요. 와, 역시 서울 그리고 북일의 물량, 어마어마하네, 로또다 라고 할 건데, 제 판단은 조금 다릅니다. 이 수치가 나왔던 판단 기준은 그냥 이 통장 개수 그냥 그대로 들어왔다라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공급 세대수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러한 경쟁률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이러한 경쟁률이 나오는지 통장 개수가 들어오는지는 오늘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맥스로 잡았을 때 기준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결론적으로 북일에는 로또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물론 북일에 좋아요. 좋은 건 사실인데 로또가 맞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로또가 맞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이기 때문에 로또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생각하는 근거를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주변에 비교할 시세가 남미래를 기준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위례 송파 푸르지오 위치가 이번에 공급되는 리슈빌과 거의 가깝습니다. 그리고 공급되는 평양도 어느 정도 비슷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기준을 이걸로 잡았고요. 현재 시세는 같은 평형 거의 흡사한 106 타입으로 잡았고 11억 7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례 리슈빌이랑 단순하게 현재 분양가를 비교를 했었을 때는 약 2.8억 정도, 넉넉 잡아 한 8억 정도, 죄송합니다. 3억 정도가 나는 거고요. 비율로는 한 25%가 저렴하죠. 분명 싼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물론 이 판단에서는 남일에와 북일에 대한 입지적 차이는 고려하지 않았어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위례 지역의 서울권 물건으로 비교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송파 푸르지오가 최저가 기준으로 제가 기준을 작성을 해본 겁니다. 물론 이것만 봤을 때는 로또가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로또일까라는 것은 다음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왜 모든 사람에게 로또가 아닌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론적으로 현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분양가 기준으로 8억 7천 정도 되고요. 계약금 20%, 중도금 40% 대출됐을 때 기준입니다. 20%는 잔압이 들어가야 되겠고요. 잔금이 또 20%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현금 납부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최소한으로 잡았을 땐 계약금만 필요할 거고, 나중에 모든 부분에 대한 최악의 경우를 고려를 했을 때 5억 2천에 대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가지에 대한 편차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평균으로 따졌을 때도 한 3, 4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거기에 입주할 때 취등록세 요 정도 들어가고요. 중도금이자
대충 계산했을 때 이 정도 들어가고, 옵션은 그냥 단순하게 발코니 확장만 잡았을 때입니다. 요것만 따졌을 때도 약 4,300만 원인데, 현금이 없다 또는 이제 뭐 나중에 잔금 대출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으면 잔금 이자는 또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으로 산정은 하지 않았어요. 일단 결론적으로 일단은 지금 당장 아무리 없어도 최소 2억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2억 계약금 과연 쉽게 마련이 될까요? 그리고 계약금만 가지고 과연 투자로서 얼마만큼의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저는 퀘스천이기 때문에 이건 모든 사람에게 로또가 아니다라는 판단인데요. 그 이유는 사실 전매 제한 4년이 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1년에 사실 5%의 수익률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4년 후에는 현재 가격을 100이라고 쳤을 때 약 15% 이상에 대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복리 때문에 가능한 수치인 거고요. 하지만 반대로 5%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뭐 하락장일지 상승에 대한 조정기일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했을 때 5%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결국에는 현재 시세 대비 15%가 떨어진다라는 가정이 있을 수 있는데, 전매 제한 4년이면은 4년 동안 아무 대응 못해요. 떨어져도 못 팔아요. 한 95% 떨어졌을 때 나는 그냥 손절 치고 싶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매 제한 4년이 가지는 의미는 사실은 굉장히 커요. 더군다나 대출을 풀로 끼고 심지어 실거주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 데미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떨어지면은 남일에도 같이 떨어질 건데, 남일에가 15% 떨어지면은 10억이 되는데, 그러면은 4년 후에 리슈비를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4년 후에 남일에가 10억까지 떨어졌을 때 가지고 가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어찌됐든 그러면 오른다고 칠게요. 제가 비교를 잡았던 송파 프루지오가 30% 오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가격은 11억 8억, 그러니까 11.8억, 그러니까 11억 8천이죠. 오늘 술을 먹었더니 계속 혀가 꼬이네요. 30% 오른다 치면은 15억 3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은 남이네가 오르는데 리슈빌도 같이 올라야겠죠? 현재 가격은 8.9억인데 30% 오르면은 1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차이는 약 3.8억이 되는데, 현재 금액 차이로 봤을 때는 2.9억입니다. 11억 8천과 8억 9천에 대한 차이가 2.9억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수익금인 1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같이 30%가 올랐는데 수익 볼륨으로 따졌을 때는 1억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30%를 동일하게 올랐다고 쳤을 때 지금 현재 송파 프루지오를 만약에 매수를 하는 것과 리슈비를 청약이 당첨돼서 분양권을 들고 가는 것, 둘 중에 수익이 송파 프루지오가 더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현금 내가 보유하고 있고 남일에가 북일에보다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실이죠. 물론 뭐 신축에 대한 연식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남일에가 북일에보다는 모든 부분에서 앞선다는 것은 공감하실 거예요. 현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송파 프루지오를 가져가는 게 오히려 더 이득 아닌가요? 그러면은 반대로 북일에를 과연 청약 받는 게 로또인가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분양가는 싼 건 맞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로또는 아니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인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준비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로또입니다. 로또 1등 당첨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목돈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낭비를 할 수가 있고 주변에 굉장히 많은 유혹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정말 준비되어 있었다면은 뭐 10억, 20억 목돈 들어오면 행복하겠죠. 그런 준비된 사람한테만 로또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기본 전제는 실거주가 가능한 그러한 요건이어야 될 것 같아요.
실거주가 되려면은 현금, 맥스로 따졌을 때는 5억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이고, 최소한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고, 입주 후에 어느 정도 시세가 올라줘서 잔금 대출도 무리 없게 치를 수 있고, 전세 안 놓고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리고 북일에 조금 떨어지는 인프라, 이런 게 다 감당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은 전매 제한 4년, 이거 뭐 그렇게 긴 기간 아닙니다. 뭐 떨어지고 오르고 뭐 이런 거 아무 의미 없고요. 그런 분들에게는 괜찮아요. 로또입니다. 두 번째로는 투자금 대비 수익은 저조한 거는 제가 보여드렸죠. 수치로서.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수익률 함정에 빠지는 분들, 이거 지금 현재 분양가 대비 주변 시세 3억 이상 차이가 난다. 3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나는 3억에 대한 확정된 수익 가지고 간다. 라는 그러한 부분에 착각에 빠지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거 로또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나는 정확하게 수익 금액, 볼륨에 따라서 같은 비율이지만 금액은 차이가 난다.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자금 계획 철저하게 세우시는 분들, 그리고 매도 계획 철저하게 세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로또예요. 오늘 일단은 급하게 한번 제작을 해봐서 좀 제가 컨디션도 안 좋은데도 뭐 좀 무리해서 좀 찍어봤는데 다들 그래도 1순위 다 넣으실 거죠? 제가 암만 이렇게 얘기해도 다 넣으실 거 알아요. 뭐 하지만 그래도 착각에 빠지지 말고 좀 현실을 좀 직시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제작했으니까 앞으로도 저의 이러한 좀 팩트 포켓 좀 많이 좀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